앞에 거 실수 때문에 거의 지금 휴식하신 분들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일단 뭐 시간 이번 퀴즈 남은 시간 동안 간단한 것만 좀 체크하고 좀 끊었다 갈게요. 제가 파일을 이제 2개를 드렸어요. 이제 23단원 AJAX라고 하는 단원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백엔드.집은 이제 오늘부터 리액트가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사용할 폴더입니다. 프론트엔드라고 하는 시스템은 이제 웹브라우저가 이제 접속을 해서 웹페이지를 이제 볼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이죠. 이제 웹브라우저가 여기에 이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근데 프론트엔드는 말 그대로 그 UI를 사용자한테 제시하기만 하지 직접적으로 어떤 콘텐츠를 관리하지는 않아요. 절대. 그러니까 사용자한테 보여지는 내용이라던가 아니면은 사용자한테 입력받는 내용은 그냥 브라우저 새로 고치면 다 날아갑니다. 어떤 시스템이건 실질적인 콘텐츠는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곳에 보관이 돼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입력, 수정, 삭제, 조회 이러한 동작들을 수행해야 되는데 굉장히 아쉽게도 프론트엔드는 이 데이터베이스라는 시스템에 직접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기능이 전혀 없어요. 완전히 없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을 대신 해주는 시스템이 백엔드라고 할 수 있어요. 프론트엔드가 백엔드 안에 새들어 사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프론트엔드랑 백엔드가 각각 독립적인 시스템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백엔드가 어떤 식으로 구현되는가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는데요. 리액트랑 이제 노드.js를 예를 든다면은 요 두 가지는 각각 독립된 웹사이트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럼 프론트엔드가 이제 사용자가 프론트엔드 페이지에 뭔가 입력을 하거나 아니면은 수정 아니면 어떤 삭제 검색 같은 걸 했다. 검색이 조회예요. 그럼 이제 그거를 백엔드한테 대신 해달라고 부탁을 해야 돼요. 그걸 흔히 요청이라고 합니다. 리퀘스트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럼 이제 백엔드가 데이터베이스의 그 내용을 대신 수행을 해주고 결과를 돌려주겠죠. 예를 들어서 검색하면 검색 결과는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를 응답이라고 합니다. 리스폰스라고 하고요. 자, 이 요청과 응답을 처리하는 자바스크립트 기술을요, 통칭 AJAX라고 합니다. 뭐 AJAX라고 있건 아작스라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어차피 약자이기 때문에 별로 상관없어요. 이게 원래는 A는 제가 스펠링을 기억을 못 하는데요. A라고 하는 말은 이제 비동기라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and XML이라고 하는 말의 줄임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AJAX라고 하는 건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가 아니고요. 자바스크립트로 XML을 다루는 비동기 기술을 뜻해요. 실제로 이제 이 안에는 자바스크립트 안에 내장되어 있는 XML HTTP 리퀘스트 라고 하는 클래스를 사용을 해요. 근데 이 클래스를 사용하는 게 방법이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나중에 ES6인가 7에서 패치라고 하는 함수가 새로 나왔어요. 얘를 대신할 수 있는.
한편 이 XML이라고 하는 애가요, HTML 할아버지 뻘 되는 애예요. 그래서 형식 자체는 HTML하고 좀 비슷한데 HTML이 코드량이 좀 많은 편이잖아요. 열고 닫고 해야 되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죠. 네임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대신에 XML은 HTML처럼 구조를 표현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데이터 자체를 전달하는 게 목적이에요. name이라는 이름의 변수가 있는데 값은 이거보다 이 뜻이에요. 근데 이게 글자 수가 너무 많으니까 name은 이렇게 JSON으로 대체를 합니다. 그럼 최소한 name이라는 키워드는 XML 때는 2번 쓰지만 여기 1번 쓰잖아요. 이게 누적되면 글자 수가 많이 줄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이 XML 자리를 JSON이 꿰찼어요. 쉽게 말하면 AJAX라고 하는 거는 백엔드와의 통신 기술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AJAX를 다루지 않으면은 거기까지는 그냥 퍼블리싱이에요. 요즘은 웹 퍼블리싱도 리액트는 기본으로 하니까요. 그러니까 프론트엔드 개발을 진짜 시작을 하고자 하신다면 AJAX는 무조건 하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그럼 손뼉도 맞추쳐야 소리가 난다고 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만들겠어요? 이거 만드는 법 공부하려면 또 3개월도 공부해야 되는데 최소. 그 얘도 공부해야 되는데. 데이터베이스는 SQL이라는 걸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럼 백엔드를 공부하려면 최소한 노드를 공부하던지 아니면은 JSP, 흔히 스프링이라고 부르는 거요. 이라는 걸 공부하던지 아니면은 뭐 PHP라는 걸 공부하던지 아니면 이제 D장고라는 걸 공부하던지 해야 되는데 JSP를 공부하려면 자바 공부해야 되고 PHP 공부하려면 C 공부해야 되고 D장고 공부하려면 파이썬 공부해야 되고 그러면 여기만 한 6개월 먹어요. 자,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를 이제 시작하기 위해서 처음에 Node.js라고 하는 애를 깔았죠. 이 Node.js를 설치했던 이유는 자바스크립트의 독립실행, 지금 우리는 자바스크립트를 HTML 안에서 코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자바스크립트는 무조건 HTML에 빌부터 있어야만 실행이 가능한 녀석이었는데 이 Node.js라는 게 나온 이후부터는 자바스크립트 파일만 단독으로 실행이 가능하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초반에 실습자들이 전부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바로 실행했잖아요. 요게 이제 가능한 형태입니다. 다만 이때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윈도우라는 객체는 없어요. 윈도우 객체는 무조건 그 웹브라우저 안에 있을 때만 생성되는 객체예요. 윈도우가 없다라는 건 윈도우.도큐멘트도 없다는 애예요. 없다는 뜻이에요. 히스토리도 없고 로케이션도 없습니다. 자, 이 자바스크립트의 독립 실행이 가능하게 하는 그 방법이 이제 Node.js를 설치하는 거고요. 그럼 이제 이 안에 npm이라고 하는 명령이 같이 설치가 된다. 지난주에 얘기했었죠. 이 npm 명령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자바스크립트 확장 프로그램들을 설치할 수 있는데 그렇게 설치하는 프로그램들 중에는 진짜로 우리가 웹페이지에 쓸 수 있는 플러그인들도 있지만 말 그대로 독립 실행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생긴 프로그램도 npm 명령어로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식으로 배포되는 그 독립 실행 프로그램 중에 라이브 서버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얘가 테스트를 위한 간이 백엔드예요.
그러니까 테스트용 백엔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능은 되게 부족해요. 하지만 백엔드가 없는 우리 같은 상황에서 임시로 테스트를 위한 목적으로는 충분히 그 역할을 합니다. 자, 배포해드린 백엔드 폴더 안에 보시면요, 설치 방법이라고 해서 제가 메모장 파일 하나 드렸거든요. npm install -g -g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현재 내가 작업 중인 프로젝트에 종속되는 게 아니라 이 컴퓨터 어디에서든지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독립실행형 프로그램들 깔 때 붙이는 옵션이고요. 그리고 JSON 서버 골뱅이 0.17.2라고 해야 됩니다. 이거 이후에도 최신 버전이 되게 많이 나왔는데, 최신 버전을 뭐 만들다가 지금 뭐가 문제가 있는지 CORS라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제대로 작동을 안 해요. 그래서 그 1월 달에 확인했을 때 이 문제가 있었는데, 제가 한 1시간 전쯤에 확인했을 때도 같은 문제가 있는 걸 봤고요. 그래서 이 명령어를 수행하셔서 일단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명령 프롬프트 여시고요. npm install 한칸 띄고 빼기 g json 빼기 서버 골뱅이 0.17.2 라고 입력하고 엔터 치시면 됩니다. 자, 뭐 삭제하시려면은 이제 명령 프롬프트에서 명령어 이렇게 날리시면 되는데, 뭐 우리가 이걸 삭제할 일은 없겠죠. 자, 그러면 여기 그 제가 백엔드라고 폴더 드렸잖아요. 이건 이제 적당히 아무 폴더에다 넣으시면 되고요. 아무 폴더에나 압축 해제하시면 되고요. 자, 실행 방법이 조금 복잡해요. 요거는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일단은 이 위치에서 명령 프롬프트를 열고요. 이건 안 하셔도 돼요. JSON 서버 빼기 2개 watch. 이 watch라고 하는 명령은 백엔드가 관리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기술한 JSON 파일이에요. 그래서 여기 제가 data.json이라는 파일을 같이 넣어드렸는데, 그 파일 보시면은 이렇게 우리가 그 임시 백엔드로 사용할 데이터들을 제가 한 6, 7세트를 넣어놨어요. 이 데이터들은 이제 예제들마다 하나씩 살펴보시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 데이터 파일의 이름 data.json 한 다음에 포트는 3001 그리고 스테이틱은 현재 폴더 안에서 퍼블릭 이렇게 해서 명령을 날리시면 됩니다. 근데 그럼 매번 실습할 때마다 명령어 날리기 좀 귀찮잖아요.
메모장을 하나 실행했다고 가정하고요. 조금 전에 그 명령어를 일단 여기 명령 프롬프트에서 사용하는 명령어들을 쭉 적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dir, mkdir, hello, cd, hello. dir이라는 거는 폴더 안에 있는 파일 목록 출력하는 거고요. mkdir은 hello라는 이름의 폴더를 만들라는 거고, cdhello는 그 폴더 안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에 퍼지는 그 계속하려면 아무 키나 누르세요 그 메시지를 보여주는 명령이에요. 자, 이렇게 메모장에다가 명령어들을 쭉 작성한 다음에 bat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해요. 확장자를. 이거 이제 윈도우 배치 파일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은 요런 파일이 생겨요. 그럼 요거를 더블 클릭하면은 이 안에 있는 명령어들이 한 번에 일괄 실행이 됩니다. 더블 클릭하면은 처음에 dir이라는 명령이 이제 실행이 된 거죠. dir. 이 폴더 안에 아무 파일도 없대요. 요런 게 있네요. 그 다음에 mkdir hello 라고 했으니까 여기 hello라는 폴더가 생겼고요. 그리고 cd hello라는 명령이 들어갔으니까 그 폴더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퍼지라고 하면은 계속하려면 아무 키나 누르십시오 라고 나와요. 왜냐면 얘가 명령어로 다 실행하면 자동으로 꺼지거든요. 그걸 막으려고 퍼지를 넣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아무 키나 누르면 꺼져요. 아까는 이거 실행했을 때 그 요 명령어들이 하나하나 다 보였잖아요. 근데 맨 위에다가 echo off 라고 지정하면은 이 명령어들은 안 보이고 결과만 나와요. 이제 네. 아까는 중간중간에 명령어가 다 보였죠. 이제는 결과만 나와요. 마지막으로 CLS는 클리어 스크린의 줄임말이에요. 시작하기 전에 명령 프롬프트 창 한번 깨끗하게 지우고 시작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 명령어가 들어가는 파일을 만들 때는 일단 이렇게 걸어놓고 이 안에다가 내가 자주 쓸만한 명령어들을 그냥 메모장에 작성을 해놓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더블 클릭만 하면 이제 명령어 바로 자동 실행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받으신 폴더 안에 보시면 이렇게 run.bat라는 파일을 같이 넣어드렸는데요. 그 파일 안에 보시면 이제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그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 JSON 서버를 가동하는 명령어를 제가 미리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설치가 잘 되셨다면 run.bat를 더블 클릭하시면 이제 백엔드가 가동이 됩니다. 자, 여기 밑에 보면은 이 백엔드의 홈 주소가 http://localhost:3001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게 홈이에요. 이 홈이 의미하는 게 어디냐면은 이 안에 있는 퍼블릭 폴더예요. 이 퍼블릭 폴더가 이 주소에 대응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hello.html에 접근하고 싶다면 슬래시 붙이고 hello.html 입력하시면 됩니다. world.html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래서 이 백엔드를 가동해 놓은 상태에서 http localhost:3001 hello.html 이라고 쳤을 때 이렇게 결과가 나오고요. 만약에 접속이 잘 됐다면 누가 접속했다라고 이렇게 메시지가 떠요. 그리고 world.html까지 입력하셔서 이렇게 결과 나오는지 보시고요. 이제 얘를 가동시키시면 얘 끄시면 안 돼요. 이걸 닫아버리면 백엔드가 죽어버리는 거니까 접속이 안 될 겁니다. 앞으로 모든 실습은 얘를 다 열어놓고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부터 모든 실습은 라이브 서버가 아니면 절대 작동 안 합니다. 윈도우 컴퓨터에서 그냥 파일 더블 클릭하시면 결과 1도 안 나옵니다. 이제 진짜.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통신 기술이에요. 폴더에서 더블 클릭하는 거는 굳이 비유하자면 오프라인 상태고요. 라이브 서버로 가동하는 건 온라인 상태예요. 오프라인에선 통신 안 되는 건 당연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로컬호스트 콜론 3001 한 다음에 hello.html과 world.html에 접근을 해서 웹페이지가 잘 나오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리소스라고 제공되는 이 주소들 있죠. 이 주소들이 앞으로 실제로 우리가 그 프론트엔드 코딩하면서 연습할 백엔드로부터 받는 데이터입니다. 뭐 여기서 이제 아무거나 접근하셔서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보시면 돼요. 제이슨이에요. 디파트먼트 프로페서 스튜던트는 학과, 교수, 학생을 가정한 그냥 가상의 데이터고요. 프로페서는 약간 이렇게 교수 목록에 대한 거고, 스튜던트는 학생 목록. 여기까지 그냥 가상 데이터예요. 그 다음에 뉴스는 지금은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실제 뉴스 기사 데이터를 제가 갈무리를 해놓은 겁니다. 꽤 됐어요. 한 재작년인가 데이터요. 뭐 시기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타이타닉은요. 이건 데이터 양이 좀 많은데 그 당시 실제 탑승객 명단입니다. 그리고 그레이드는 이것도 이제 가상의 성적표 데이터고요. 트래픽 ACC는 2005년도 1월부터 2018년도 12월까지 실제 교통사고 발생 건수, 사망자 수, 부상자 수에 대한 실제 그 교통안전공단 데이터 집계고요. 마지막으로 코비드 19는 우리나라 코로나 확진자가 처음 보고된 게 2020년 2월 17일부터예요. 이때부터 종식될 때까지 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중간에 좀 귀찮아서 그만뒀어요. 2022년 5월 31일까지 코로나 실제 확진자, 누적 확진자, 입원 사망자 수에 대한 실데이터입니다. 앞으로 얘네들을 가지고 종강 때까지 볼 겁니다. 그러니까 요 두 가지 주소와 여기 있는 주소들 접속하셔서 데이터가 제대로 나오는지 확인하시면 되고요. 아마 여러분들은 백엔드 접속하시면 제이슨 데이터가 이게 이쁘장하게 안 나올 거예요. 그건 지금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그건 일단 접속되는지 안 되는지만 먼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볼게요. 자, 요거까지 확인하시고 5시 10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어서 진행할게요. 자, 먼저 이제 크롬 브라우저로 백엔드가 제공하는 데이터에 접근했을 때 아마 대부분 분들이 이렇게 이쁘게 안 나오고 그냥 한 줄로만 다 나오거나 아니면 시커멓게 나올 거예요. 이게 크롬 브라우저에 지금 확장팩을 설치한 상태거든요. 구글에서 크롬 웹스토어라고 검색을 하셔서 들어가시면 되고요. 크롬 웹스토어라고 검색하시면 되고요. 자, 들어오시면 여기서 제이슨 뷰라고 검색을 하겠습니다. 제이슨 뷰라고 검색하시면 이제 개발자가 jasonview.com으로 나오는 항목이 있어요. 저는 지금 이게 설치되어 있는 상태고요.
얘를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아마 설치가 안 돼 있으신 분들은 오른쪽에 여기 나오는 버튼이 설치 버튼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버튼 누르셔서 설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설치가 다 된 다음에 이제 백엔드 제이슨에서 새로 고침하시면 이렇게 이쁘게 나올 거예요. 자, 우리가 라이브 서버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설치를 했고요. 이 라이브 서버가 이를테면 이제 요 안에서 이제 요 폴더에서 지금 가동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라이브 서버가 이 퍼블릭이라는 폴더를 하나 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아까 보셨다시피 HTML 파일들이 들어있죠. 그러면 아까 테스트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웹브라우저는 http://localhost 땡땡 3001이라는 주소로 접속했을 때 이 라이브 서버에 접속을 하는 거예요. 웹브라우저가 접속할 수 있는 대상을 우리가 흔히 지금 웹 환경이잖아요. 그럼 웹 서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 뒤에 어떤 그 파일의 경로가 들어가죠. 그럼 이 파일 경로를 퍼블릭 폴더 밑에서부터 뒤져서 찾습니다. 아까 우리가 슬래시 한 다음에 hello.html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퍼블릭 폴더 밑에서 hello.html을 찾는 거예요. 만약에 주소에 뉴스 밑에 뭐 list.html이다 라고 한다면 퍼블릭 폴더 안에다가 뉴스라는 폴더를 만들고 list.html 파일을 넣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웹브라우저는 이 웹서버에 접속을 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게 요거죠. HTML 파일이요. 그럼 지금 이제 보시다시피요. 프론트엔드는 사실 자기 혼자 독립적으로 뭔가 작동을 절대 못해요. 프론트엔드 만든다고 웹브라우저가 바로 접속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웹서버한테 의탁해야 돼요. 이 웹서버가 컨텐츠를 HTML 형태로 제공해주면은 프론트엔드고요. 그 다음에 JSON 형태로 제공해주면은 그걸 백엔드라고 해요. 프론트엔드 개발이라고 하는 거는 이 HTML 파일만 작업을 하는 거고요, 보통. 물론 여기서 말하는 HTML은 CSS하고 자바스크립트 포함입니다. 백엔드라고 하는 거는 이 JSON 형태의 컨텐츠를 비롯해서 이 라이브 서버에 해당하는 프로그램 자체를 개발합니다. 일이 더 많아요, 그래서. 백엔드 쪽이. 자, 그럼 이제
http://localhost:3001까지만 접속을 해보면 이렇게 하면 이제 아무것도 안 나와요. 왜냐면은 이 퍼블릭 폴더 안에 어떤 그 파일 경로를 안 줬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뉴스라는 폴더를 만들고 그 안에다가 world.html을 밀어넣었다 라고 하면은 주소는 슬래시 뉴스 밑에 world.html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웹사이트 주소, 홈페이지 주소라고 불리는 거 있죠. 뭐 네이버닷컴이라느니 뭐 이런 일반적인 그 사이트 주소 있죠. 그 주소는 어딘가에 있는 이 연결되어 있는 폴더 경로예요. 그 이하로는 파일 경로고요. 자, 그럼 반대로 라이브 서버를 예를 들어 보면 자, 웹사이트 주소가 있고 슬래시 폴더 슬래시 파일 이름이죠. 자, 그럼 이 폴더 이름 앞까지 요 앞에 것까지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라이브 서버에 빗대어 본다면은 퍼블릭이라는 이름의 폴더에 대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퍼블릭 폴더의 역할을 라이브 서버에서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열고 있는 이 작업 폴더가 퍼블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첫날 말씀드릴 때 반드시 작업은 폴더 단위로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이 이유예요. 웹사이트 주소 하나 자체가 뭐 네이버닷컴이라느니 뭐 카카오닷컴이라느니 뭐 일반적으로 말하는 웹사이트 주소라는 거는 결국은 폴더 하나를 지칭해요. 그래서 그 폴더 밖에 있는 페이지는 외부로 노출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끔 이제 작업하시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작업 폴더 이렇게 작업 폴더를 애당초 안 열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작업 폴더를 열지 않고 그냥 내가 작성하고 싶은 HTML만 여는 거죠. 끌어다가. 그러면 얘는 애당초 지금 그 웹서버라는 게 연결된 폴더가 설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얘는 죽어도 라이브 서버로 안 열려요. 두 번째 케이스가 작업 폴더를 이렇게 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라이브 서버는 반드시 이 안에 있는 파일들만 취급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있는 거 말고 어디에선가 바깥에서 이렇게 HTML을 더블 클릭해서 열심히 코딩을 했다. 그럼 얘도 라이브 서버를 안 열려요. 왜냐면 작업 폴더 밖에 있는 애니까. 자, 그래서 보통 이제 웹사이트 주소, 이건 제가 폴더를 임의로 만든 거니까 없앨게요. 웹사이트 주소에 대응되는 게 이 퍼블릭이라는 폴더죠. 이 폴더를 보통 우리가 루트 디렉토리라고 합니다. 폴더라는 용어는 원래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디렉토리가 맞는 말이에요. 그 표준어 대사전에 뒤져봐도 폴더라는 용어는 등재가 안 돼 있어요. 디렉토리로 등재돼 있어요. 이게 폴더라고 하는 건 윈도우가 등장하면서 디렉토리를 의미하는 아이콘을 파일 폴더로 해놨기 때문에 그때부터 폴더라는 용어가 쓰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햇반이라는 거를 즉석밥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잖아요. 특정 상품 이름이 대명사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폴더는. 원래 이름은 디렉토리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이 폴더 이름을 루트 디렉토리라고 불러요. 혹시 그 웹 작업 같은 거 하실 때 FTP 같은 거 사용해서 어디엔가 이렇게 HTML 업로드 해 보신 경험 있으시다면 FTP로 어딘가 업로드 하면은 걔가 HTML 파일이 그대로 URL에 노출되죠. 그 경우는 FTP를 이 퍼블릭 폴더에다 연결해 놓은 거예요. FTP 접속하면 이 퍼블릭 폴더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AJAX라고 하는 거 기본 코드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좀 더 디테일한 설명은 지금 시작하면 오늘 한 7시까지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일단은 기본 코드부터 좀 보겠습니다. 일단은 CSS는 좀 걷어낼게요. AJAX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떤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사실 별거 아니에요. AJAX 자체는 기술이 별거 없어요. 정작 얘가 어려운 이유는 아까 백엔드가 데이터를 JSON으로 주는 거 보셨죠? 그럼 그거를 화면에 뿌리려면 우리가 HTML을 만들어서 뿌려야 돼요. 그러니까 AJAX가 어렵다기보다는 이전에 우리가 배웠던 크리에이트 엘리먼트, 그게 더 어려워요. 자, 백엔드가 가공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hello.html이라는 파일이 존재해요, 지금. 제가 A 태그를 3개를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거는 좀 전에 그 hello.html에 링크를 걸었고요.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는 id 값 적용해서 클릭 이벤트만 걸었습니다. 클릭 이벤트만 걸었어요. 가동을 합니다. HTML 파일에서 전통적으로 새로운 컨텐츠를 보여주는 방법은요, 링크 거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링크 걸면 넘어가는 거죠. 자,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 컴퓨터에서 지금 라이브 서버가 가동 중이에요. 이게 지금 VS 코드에 설치한 라이브 서버예요. 공교롭게도 지금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설치되어 있는 애도 이름이 라이브 서버네요. 오늘 설치한 건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설치한 이 라이브 서버의 독립실행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백엔드용으로 라이브 서버 또 깔았죠. 그러니까 지금 웹사이트가 2개인 거예요. 그래서 얘는 주소가 127.0.0.1에 콜론 5500이고요. 얘는 로컬호스트 콜론 3001인 거죠. 127.0.0.1이랑 로컬호스트는 사실상 같은 뜻입니다. 그럼 이제 웹브라우저가 처음에는 여기에 접속을 해서 HTML 파일을 열람합니다. 그게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거죠. 그 다음에 hello.html의 컨텐츠를 내가 사용자한테 보여주고 싶은데 hello.html은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했던 방법으로는 링크 걸어서 넘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일로. 그럼 웹브라우저가 처음에 여기 접속했다가 여기로 접속을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링크는 그겁니다. 지금 접속하고 있는 거를 이제 다른 데로 이제 접속을 재접속하는 거예요. 링크는. 그러니까 클릭하면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HTML의 한계는 새로운 콘텐츠를 보여주기 위해선 반드시 페이지가 이동해야 됩니다. 그걸 이제 페이지 리다이렉션이 발생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페이지 이동. 자, 근데 여기 코드, HTML 코드 한번 볼게요. 진짜 뿔랑 요거만 짜놨거든요. 얼마나 귀찮았으면 요거나 해놨겠어요. 그쵸? 자, 지금 클래스 이름이 부여되어 있긴 한데 CSS는 1도 없으니까 디자인이 적용될 리는 없고, 그 다음에 정상적인 HTML 소스도 아니죠. 있어야 될 거 다 없잖아요. 헤드 태그도 없고 바디도 없고요. 진짜 소스에 그것만 해놨어요. 진짜 이것만 짜놨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좀 더 제대로 보여주기 위해선
우리가 최소한 이렇게 해주고 여기다 이렇게 넣어줘야 그래도 뭐라도 제대로 된 HTML인 거잖아요. 그 다음에 얘를 처리할 수 있는 CSS도 만들어줘야 되고요. 일도 많죠. AJAX 방식을 처리를 하면은요, 아까 이제 VS 코드에서 열고 있는 이 소스 파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백엔드 그래서 갖고 있는 hello.html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웹브라우저가 여기에 방문을 했다가 다른 컨텐츠 보고 싶으면 거기 또 직접 찾아가세요 한 거예요. AJAX는요, 얘를 배달을 시켜요. 내가 직접 가는 게 아니라 백엔드가 갖고 있는 HTML을 배달받아요. 그걸 어떻게 배달받냐? 자바스크립트 변수로 받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HTML 소스 코드 전체를 자바스크립트 변수로 배달받아요. 그럼 우리는 그거를 어디엔가 이너 HTML로 끼겨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새로운 컨텐츠를 보여주는 데 있어서 페이지 이동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소를 잘못 적어놨네요. 아, 이름 제가 이렇게 적어놨구나. 그래서 새로운 컨텐츠를 보여주는 데 있어서 페이지 이동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다시요. 실제로 이제 개발자 도구 열어놓고 여기 네트워크 탭을 보면 나와요. 링크를 누르면 아예 페이지가 이동해버리니까 여기가 싹 다 새로 고침이 돼요. 이렇게 아예 싹 다 새로 움직여요. 근데 AJAX 방식을 처리하면 여기에서 뭔가 다 리프레시 되는 게 아니라 hello.html은 따로 읽어요. 배달을 받는 거예요. 페이지 이동이 발생하지 않죠. 그래서 실제로 이 내용만 배달을 받아요. 자, 그럼 새로 고침 다시 한번 하고, 그럼 여기 result라는 div가 있거든요. 그럼 나는 배달받은 HTML 코드를 화면에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엔가 출력을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HTML 코드를 요 사이에다 출력을 시킬 거예요. 이렇게요. 그럼 여기 CSS 클래스가 있죠? 그럼 이제 HTML에다가 거기에 적용할 클래스를 미리 짜놓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배달받은 콘텐츠를 어디엔가 출력을 할 때 이 클래스가 적용돼서 출력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고 나면 이제 아까 파일 이름 엉뚱하게 바꿔놓은 거. 여기 이름 제가 월드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그럼 이건 제가 월드라고 이름 바꿨잖아요. 이번엔 월드.html을 또 받아와서 여기 내용을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페이지 이동이, 지금 페이지 이동이 전혀 없는 것 같죠? 근데 이거 한번 누를 때마다 백엔드에 죽어라 갔다 옵니다. 자, 여기 네트워크 때 보면은 한번 누를 때마다 계속 백엔드한테 뭔가 받아와요. 이렇게. 누를 때마다. 그러니까 사용자한테는 그 페이지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얘가 우리 모르게 뒤로 호박씩 가고 있어요. 계속 통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엔드예요. 전면에 보이질 않는다고. 그러면 이거를 되게 지금 약간 아직까지 약간 복잡하게 느껴지실 텐데 이걸 되게 쉬운 말로 해버리면요, 그냥 원격지 HTML 읽어오기 이렇게 요약하면 끝납니다. 혹은 원격지 JSON 읽어오기. 그 이상 기회도 아니에요 사실은. 자, 이렇게 읽어오는 거죠. 이번엔 좀 다른 좀 복잡한 예제 한번 해볼까요?
자, 요건데 데이터 가져오기 누르면 학과 목록이 나와요. 근데 아까는 HTML 소스를 받아왔잖아요. 근데 HTML 소스가 아니라 나중에는 제이슨을 읽어오는 것 뿐이에요. 이거를 반복문 돌면서 크리에이트 엘리먼트 만들어갖고 이제 계속 출력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요 제이슨 데이터를 어떻게 출력하는지에 대한 방법론은 이미 우리가 앞에 수업들을 통해서 정리를 했어요. 여태까지 그거에 관련된 빌드업을 해온 거고요.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웹사이트가 두 개 있는데 다른 사이트에 있는 HTML을 자바스크립트 변수로 읽어보고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이 AJAX를 사용하기 위해서, AJAX라는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서 전통적으로는 자바스크립트에 XML, HTTP 리퀘스트라고 하는 클래스를 사용을 했는데, 얘가 우리가 전에 봤었던 프로미스라든지 에이싱크 어웨이트 이런 거를 지원하지 않아서 코드가 최신 기법 적용해서 잘라 그러면 되게 지저분해져요. 그래서 이거는 도저히 불편해서 못 써먹겠다고 해서 AJAX를 처리하기 위한 라이브러리가 되게 많아요. 아마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 중에 이미지 슬라이드만큼 많은 게 AJAX 관련된 애들일 거예요. 그 중에 이제 리액트 쪽에서 많이 리액트 쪽에서 많이 유행을 탔던 라이브러리가 엑시오스라고 하는 라이브러리예요. 뭐 이거 말고 다른 애들도 되게 많은데 나중에는 얘가 이제 평정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조금 늦게 자바스크립트에서 공식적으로 패치라고 하는 함수를 추가했어요. 이 패치도 AJAX를 처리하는데 이제 프로미스를 지원한다. 뭐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얘를 쓰느냐는 거의 호불호 관련된 거지 뭐가 더 좋다 나쁘다에 대한 그런 개념은 좀 의미가 없다고 봐요. 여기서 저는 무조건 얘를 씁니다. 왜냐면은 패치가 조금 늦게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첫 번째 제일 큰 이유는 새로 공부하기가 좀 싫었어요. 두 번째는 저는 직업상 이제 프론트 할 때도 있고 백엔드 할 때도 있고 저 혼자 두 개 다 할 때도 있고 그래요. 실제로 이제 외주 개발 같은 거 할 때는 주로 혼자 다 합니다. 그러면 이제 리액트도 코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노드도 코딩을 해야 돼요. 백엔드도 AJAX 비슷한 기술을 써요. 근데 패치 API는 프론트에서 쓸 때랑 백엔드에서 쓸 때 코드가 달라요. 근데 얘는 똑같은 코드로 양쪽에서 다 쓰여요.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면 바로 돌아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좀 환경에 대한 손이 좀 덜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얘를 도입을 해서 쓰고 있고요. 오늘 하고 이제 내일까지 진행할 이 AJAX 기술 진도가 일주일 정도 지금 버퍼가 있는 상태라서 조금 이제 빠른 것 같다 싶으면 다음 주까지 걸쳐서 진행할 수도 있어요. 어쨌건 이 엑시오스라는 애를 이제 열심히 습득을 하시면은 이 코드를 그대로 들고 가서 리액트에서도 쓸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리액트에서 리덕스라는 애랑 접목을 해서 이제 끝판왕을 만나시게 될 겁니다. 요런 흐름이에요.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버튼을 눌렀을 때 클릭 이벤트가 발생을 하잖아요. 여기서 일단은 프로미스 방식부터요. 전에 우리가 프로미스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프로미스를 처리하기 위해서 뭔가 이런 뭐 그 프로미스 객체를 리턴하는 함수를 만들어 놓고 뭐 여기서 리졸브를 호출하느니 리젝트를 호출하느니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복잡하게 했는데 결국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은 이 함수는 누군가 만들어 줄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얘를 호출한 다음에 then catch finally 얘만 선택적으로 호출하시면 된다고요. 오늘이 그날이에요. 자, 엑시오스 라이브러리는 요거 사용하시면 되고요. 요 주소 끌어다 쓰시면 되고요. 엑시오스 CDN입니다. 일단 링크에 대한 클릭 이벤트니까 무조건 2점 프리벤트 디폴트 걸어야 되죠. 그 다음에 백엔드랑 연동하는 거는 지금은 우리가 실습 환경이기 때문에 백엔드도 내 컴퓨터에 있고 프론트도 내 컴퓨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통신이지 실제로는 자기네 집 안에서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속도가 엄청 빨라요. 근데 나중에 되면은 백엔드랑 프론트는 원격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때는 통신에 걸리는 시간이 소요가 되겠죠. 그럼 이제 그때 나타나는 게 주로 로딩 그 아이콘 같은 거. 아직 로딩 아이콘은 안 띄웠고요. 그냥 로그로만 로딩이라고 뿌렸습니다. 자, 이번에 백엔드한테 가져올 주소를 변수로 담습니다. 자, axios.get 해서 이 주소를 가져오세요. 그러면 요 안에서 프로미스 알아서 다 해줍니다. 그럼 우리는 프로미스 결과를 받기 위해서 then catch finally를 연달아서 만드시면 돼요. then은 백엔드한테 이거 읽어오는 거 성공했을 때 실행됩니다. catch는 실패했을 때 실행됩니다. 주로 백엔드가 가동 중이지 않거나 주소를 잘못 적었거나. finally는 성공 실패와 관계없이 무조건 실행하는 거죠. 그래서 주로 finally에서는 로딩바를 닫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 코드를 실제로 로딩바 뿌리는 걸로 바꿀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로딩바 뿌리려면 또 CSS도 들어가고 해야 되니까 그냥 콘솔에만 로딩, 피니시 이렇게만 찍었습니다. 자, 에러가 났다면 캐치 쪽으로 뛰어서 캐치에 걸려있는 이 콜백 함수가 실행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에러가 났다는 거죠. 그래서 에러 객체 정보를 브라우저 콘솔에 찍어요. 왜냐면 왜 에러가 났는지는 감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콘솔에 찍습니다. 그리고 에러 객체가 갖고 있는 메시지를 사용자한테 이렇게 메시지로 뿌려주면 됩니다. 근데 대부분 이런 식으로 이런 메시지를 뿌려주기보다는 이렇게 뿌려주겠죠. 요청에 실패했습니다. 관리자에게 문의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뿌리겠죠. 실제 서비스에서는. 자, 이제 중요한 건 성공했을 때예요. 여기 파라미터 이름은 뭐라고 적건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정하시면 돼요. 어떤 사람은 RES라고 적고요. 어떤 사람은 R이라고 적고 그래요. 요 리스폰스라고 하는 애를 출력을 해보면요. 리스폰스라고 하는 애만 따로 출력을 해볼게요. 뭐가 되게 많아요. 정보가. 자, 일단은 여기 보면 리퀘스트라고 XML HTTP 리퀘스트라고 있죠. 자바스크립트에 있는 그 클래스 객체를 얘가 좀 쉽게 쓸 수 있게 가공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이걸 쓰고 있는 거고요. 스테이터스하고 스테이터스 텍스트는 결과에 대한 처리예요. 스테이터스 텍스트 OK랑 200이 똑같은 뜻입니다. 이거는 백엔드한테 내용을 받아오는데 성공했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hello 123이라고 넣었다. 그러면 여기에 스테이터스 코드가 404라고 뜨죠. 404라는 거는 페이지 나파운드에 대한 코드 값이에요. 그래서 그 코드 값이 200일 때는 성공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then으로 들어가고요. 200이 아닌 나머지 값일 때는 다 캐치로 들어가요.
404 페이지 나 파운드. 이때부터는 뭐가 에러가 나면 내 잘못인지 백엔드 잘못인지 잘못을 따져야 돼요. 근데 대부분 404 이건 페이지 나 파운드니까 웬만하면 주소 오타예요. 403 뭐 401 이런 400번대 에러는요 대부분 주소를 잘못 기입한 데서 옵니다. 뭐 권한 없음, 그 다음에 폴더 경로까지만 기입했을 때 뭐 잘못된 리소스 접근 뭐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데, 대부분 400번대는 주소가 잘못된 거에 기인을 하고요. 그리고 500번대가 뜨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무조건 백엔드 잘못이에요. 백엔드가 실제로 시스템적인 에러가 발생할 때 나오는 값이기 때문에 에러 코드가 500번대가 뜨면 프론트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백엔드한테 이거 고쳐주세요 라고 눈치 살살 보면서 부탁해야 돼요. 이거를 못 고치면 내가 오늘 퇴근을 못한다 라고 하면 진짜 음료수라도 하나 사줘야 되고요. 네가 고치건 말고 나는 퇴근할 거다 하시면 그냥 메일만 틱 보내고 퇴근하시면 돼요. 자, 다시 정상 상태로 돌리면요. 지금 우리가 화면에 출력하고 싶은 건 HTML 태그거든요. 요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데이터라는 그 값 안에 들어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response.data인 거죠. 자, 저거만 다시 출력해 볼게요. 자, 그럼 이제 원하는 HTML 코드만 가져왔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뭔 처리냐면 결국은 const response.data라는 변수에다 이런 문자를 집어넣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다만 여태까지는 우리가 자바스크립트 코드에다 이 변수 값을 넣었지만 이제는 변수 값을 백엔드한테 받아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출력할 거 객체 잡은 다음에 넣어줘야죠. 근데 출력하려고 했더니 이게 HTML 태그가 문자열로 들어왔네요. create element로 생성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insert adjacent HTML 얘를 써야 돼요. 그래서 result의 종료 태그 전에다가 요 내용을 출력해라. insert adjacent HTML의 특징은 기존 내용은 계속 유지를 하기 때문에 기존 내용 계속 유지를 하고 뒤에다 계속 추가를 하기 때문에 누를 때마다 이렇게 들어가죠. 이 원리로 구현되는 게 더보기. 자, 프로미스라고 하는 방식은 콜백 헬에서 벗어나겠다고 나온 방식인데 지금 보시다시피 콜백 함수가 엄청 많이 들어가잖아요. 하나, 둘, 세 개나 있잖아요. 그래서 요 프로미스를 좀 간단하게 쓰게끔 나온 문법이 async await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버튼은 async await 방식인데요. async await를 쓸 때는 이거예요. 얘를 호출할 때 앞에다가 await라는 키워드를 붙여요. 그러면 성공했을 때 den에서 리스폰스가 들어오죠. 이 리스폰스를 리턴 받아요. 그냥 R이라고만 할게요. 그럼 얘 필요 없어지죠? 그럼 에러가 났을 때 어떻게 하느냐? 전체적으로 트라이 캐치로 묶어요. 그러면 요 에러가 캐치로 들어와요. 그럼 여기도 해결됐죠? 파이널리는 어떻게 하느냐? 트라이 캐치 문법의 완전체는 파이널리까지 붙이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거를 그냥 문법만 변경시킨 거예요. 단 제약 조건이 있었죠. 뭐냐? 이 전체 코드가 async라는 키워드가 접목된 함수 안에만 존재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버튼 누를 때 작동시켰죠. 버튼 누른다라고 하는 거는
이벤트를 처리하기 위한 콜백 함수가 있어요. 이 콜백 함수에다가 async 붙여버리면 돼요. 형태가 어찌됐건 함수 안에 있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일단 로딩바 뿌리고요. 접속 주소 똑같이 가져가고요. 결과를 저장할 변수를 미리 준비합니다. 그리고 리스폰스에다 저장을 해요. await axios.get. 전체적으로 트라이 캐치 안에 있어요. 에러가 생기면 캐치로 뜰 테니까 여기서 에러 객체 받아서 똑같이 메시지 뿌리고요. 에러가 났으니까 더 이상 진행하면 안 되죠. 그래서 리턴을 합니다. 에러가 안 나면은 트라이를 정상적으로 실행하고 파이널리로 뛸 거예요. 여기서 로딩바 닫습니다. 에러가 났다면 트라이를 여기를 진행하다가 백엔드랑 통신을 실패하니까 여기서 에러가 나는 거예요. 그럼 리턴을 못해요. 그냥 캐치로 띄워요. 그럼 여기서 사용자한테 에러가 났습니다 라고 메시지를 보여주고 리턴. 도중에 리턴을 만나면 처리 중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트라이 캐치 말씀드릴 때 얘가 특이한 게 캐치에서 리턴을 만나면 즉시 죽는 거 아니라 파이널리 다 하고 돌아와서 중단해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로딩바는 닫혀요. 자, 문제가 별로 없다면, 문제가 하나도 없다면 트라이를 정상적으로 실행한 다음에 response.data가 우리가 출력할 HTML 코드였어요. 그리고 파이널리로 넘어가서 로딩바 닫고 이제 걔를 어디엔가 출력을 해주면 종료가 되죠. 만약에 결과를 받을 때 이 리스폰스를 트라이 안에서 선언했다. 그럼 변수의 유효성 범위, 자기가 선언된 블록을 못 빠져나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AJAX로 받아온 결과는 요 안에서만 다 소비를 해야 돼요. 밖으로 못 나와요. 하지만 지금 결과 처리를 여기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언 위치를 한 수준 끌어올렸어야 돼요. 그래서 선언을 여기서 한 거죠. 그러면 이 리스폰스는 트라이 안에서도 쓸 수 있고 여기서도 쓸 수 있다는 거죠. 결국은 이제 첫 번째 버튼이랑 두 번째 버튼이 과정도 똑같고 결과도 똑같고 의미도 똑같은 코드예요. 다만 위에 거는 ES6쯤에 나왔던 그 프로미스 방식, 얘는 ES7쯤에 나왔던 async await 방식입니다. 이후 예제들은 async await를 표준으로 삼고 진행하겠습니다. 프로미스를 지원한다라는 얘기는요, async await도 쓸 수 있다는 얘기고요. 프로미스를 지원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async await도 못 쓴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async await를 쓸 수 있다는 얘기는 프로미스도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두 개가 문법적인 변화지 내부 원리는 똑같거든요. 자, 시간이 다 됐네요. 일단은 요거 1번 예제까지만 진행하겠습니다. 결과는 보잘것없지만 내용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오늘 못 드린 얘기는 이제 내일 좀 더 이어서 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전에 우리 설명했었던 그 프로미스 쪽 영상 한번 챙겨보시면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내일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AJAX 처리할 거니까 여기 요소 생성, 요 부분 내용도 좀 찾아보고 오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10분밖에 안 남았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